네, 예민수의 시시각각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이모키 당선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장 그 서민적인 이미지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 화면에도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앉아 계신 화면이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7대 이어서 19대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그때 이제 4월 11일이었으니까 제법 지났는데요. 그때 그 감동이랄까요?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역주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참 좋은 기분이 들었고요. 예.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지체됐던 검천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모키 당선자께서 52.7%를 득표하셨고요. 새누리당의 상대 후보가 36.1%를 득표하셔서 표 차이가 많이 나셔서 개표 과정에 뭐 긴장감은 그렇게 크지 않으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열심히 하자고 다짐은 했습니다만 네. 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17대 이어서 19대 이번에 다시 우리 당선자님을 뽑아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것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고통을 받으신 유권자들께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발전을 지체시킨 금천구 새누리당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17대 때 의정활동을 한 것이나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평가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소통하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제일 큰 것은 금천구 주민들의 위대한 민주의식, 현명한 선택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치만을 놓고 보니까 금천구의 이 투표율이 전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금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주로 많이 하시는 일들이 일일 노동. 네. 그러니까 어디 하루 노동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기업에 취직돼서 쭉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총선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오려면 나가야 되고요. 네. 특히 재보궐선거 때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서는 국민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이런 조건 속에 네. 있는 그 우리 주민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투표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전국 평균이 54.3%였는데요. 금천구의 투표율은 51.6%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금천구 현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당선자께서 내거신 주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안산으로 가는 네. 지하철 전철을 말합니다.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그다음 2년 전에 이전된 군부대 땅을 조기 개발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짓겠다. 그다음 전철 1호선을 지하로 가게 만들겠다. 그다음 2, 3단지 산업단지 2, 3단지가 있습니다. 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한편 진행하면서 그 입주 기업들로 하여금 금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겠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민주통합당 이모키 당선자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지역 현안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이 많이 그 생활하시는 곳이라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 신안산선 조기 착공건이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요.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예, 그 부분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제가 이거 정부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네. 정부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건데 네.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제가 타당성 조사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하고 2006년 정기국회에서 기본계획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고 2007년 정기국회에서 기본설계 예산 100억을 확보해서 이게 진행되던 것입니다. 네. 초기 예산 확보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7대 의정 활동하실 때. 예. 이게 시작은 32억이지만 뒤에 4조가 넘는 돈이 있는 네. 것이니까요. 어려워서 돼 왔던 것이
제가 2008년에 떨어져서 원해에 있는 동안에 기본 설계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네. 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게 국고로 반납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시작되다가 중간에 많이 지체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게 여의도에서 안산시 중앙동으로 갑니까? 서울역까지도 연결이 됩니까? 서울역 연결되는 것은 2단계고요. 2단계고요. 1단계는 네.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시흥대로를 거쳐서 네. 예. 예. 안산으로 가고 또 일부는 시흥으로 가고. 시흥 네. 시청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노선이 네. 예정이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봤고요. 서울에서 안산까지 개통이 되면 뭐 3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당초 계획은 뭐 2013년에 또 착공을 해서 2017년 완공 예정도 있었고 좀 시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8년 완공 예정인가요? 지금 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예, 40조라 그러셨나요? 예, 4조. 4조. 그러니까 예. 정부가 음. 사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잘 하질 않습니다. 예. 이거 빠른 속도로 되려면 역시 정치권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네. 하는데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네. 건설 공사를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잘 추진하면 네. 저는 2018년 초에는 완공돼서 개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안산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군부대가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는 건인데 육군 부대는 나갔고 공군이 지금 남아 있다고요? 예, 육군부대 내보내는 네.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찾아가서 네. 내보내 달라고 하고 그때 말씀이 군부대를 내보내 달라는 지역은 많은데 받겠다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금천구는 특별합니다. 면 소재지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청와대 국방부 협의해서 내보냈는데 공군부대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천구 어느 지역 어느 금천구 동입니까? 독산동입니다. 독산동. 예. 예. 그래서 그 대체부지만 마련해주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먼저 나갔던 도하부대보다는 훨씬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내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독산동은 이제 오시장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부대가 나가게 되면 여기는 그럼 개발을 어느 쪽으로 하게 됩니까? 주택단지가 들었나요? 이게 이제 네. 개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 개발, 즉 예. 구심 도시 개발 이런 건 LH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구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공영 개발, LH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구심 도시 개발로 갈 수 있을지 이게 안 돼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냥 가야 되는지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LH공사가 빚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옛날처럼 많이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없이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또 금천구의 그 보금자리 주택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진척이 안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가 조금 네. 정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 뉴타운 또는 재개발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예. 그쪽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뉴타운은 세 개 네. 지구가 있는데 네. 원래 뉴타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네.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50% 이상이 동의를 하고 네.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는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도 아직 그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할 거고요. 한쪽 지역은 2008년 선거에서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온 것인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주겠다고 해서 말썽이 됐던 곳인데요. 예. 거기는 다른 그러니까 뉴타운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금자리 주택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서울 금천구의 민주통합당 이목희 당선자 17대 의원을 지내셨고요. 19대 다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뭐 신안산선이라든지요, 또 군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이 좀 됐을 때 앞으로 금천구민들의 삶은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우선 신안산선이 되면요. 우선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되면서 예. 한편으로 역세권이 생겨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금천구에서 돈을 좀 쓰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고 네. 군부대가 개발되면 그동안 우리한테 부족했던 교육이라든지 복지 네. 이런 것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네. 이것과 함께 제가 말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까지를 이루어내면 금천구는 발전의 기본 틀을 확실히 갖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금천구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금 있죠. 예. 구로 디지털 단지는 이제 구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금천구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것이죠. 네네. 뭐 지금 가보신 분들은 뭐 상전벽해로 이쪽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라든지요, 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우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인데 네. 첫 번째는 교통이 너무 막힙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수출 자리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보면 그냥 주차장입니다. 네. 차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저 금천구에만도 예. 6,500개 가까운 기업이 82,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은 금천구에서 벌어서 쓰기는 딴 데서 씁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금천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리 기대만큼 많이 채용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이라는 걸 제가 17대 국회에서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네. 건설교통부 토지주택공사, 당시 주택공사입니다만 협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연구시설, 지원시설, 휴게시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입주 기업들이 금천구 주민을 우선 채용해달라 이런 것인데요. 네. 이걸 다시 이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쪽 지역은 이제 지자체장 선거 때도 교통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네.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뭐 전국적인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금천구민들이 바라는 현안이기도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금천구에서 하셔야 될 일은 어떤 겁니까? 우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물론 예. 금천구 재정 능력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흥동 일대도 교통 문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이것을 고치는 문제.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세입자가 보호를 못 받고 재정 착률이 낮은 이런 재개발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정착률, 재정착을 보장하는 재개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그 노후 주택 단지나 말씀하신 뭐 일인 주거 지역이 많아서 이 시설들이 좋지 않을 텐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그 서울시의 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좀 갈등도 있고 하는데요. 소위 뭐 뉴타운 출구 전략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은 뭐 서울시와 좀 협의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예.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노후화 되면. 근데 재개발의 원칙이 재정착이 보장 안 되는. 네. 예컨대 대규모 뉴타운을 만들었더니 원주민이 한 20% 네. 밖에 재정착을 못한다. 이런 재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이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걸 이해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저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7대에서 의정활동 주로 하실 때는 상임위 소속이 어디셨었죠, 의원님? 저는 환경노동위 2년하고 재정경제위 2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조금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지역 현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은 물론 하셔야 될 거고, 우리 그 사회 전체의 그 아젠다를 그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것이 현안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지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네. 크게 세 가지죠. 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네. 한반도 평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고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이룩 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네.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예. 통일. 네. 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는 네.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예. 재벌개혁이고요. 예. 하나는 노동개혁이고 하나는 금융개혁입니다. 네. 재벌개혁이라고 잘 아시다시피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건절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왔을 때는 처벌하고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도록 만드는
만들겠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경직 재벌 개혁이고요. 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보편적 복지하고 딱 이게 보편적 복지처럼 몸에 딱 붙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일과 삶이 개선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는 함께 굴러가야 할 두 바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민주화 서민들의 이 경제생활을 좀 보장하고요. 보편적 복지를 하고 다만 이제 보편적 복지 얘기가 나오면 또 재원 얘기 혹은 이제 실현 가능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예를 들면 복지를 위해서 당장 세금을 예.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걷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복지에는 복지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 복지가 확대되니까 참 사는 것이 훨씬 나아졌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제일 큰 것은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90조 가까이 감세가 된 건데요. 네. 이걸 원상 회복시키고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다시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단,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 네. 구간도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복지 체험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서도 현재 민주통합당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7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노동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활동하셨고요. 여러 가지 그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재벌들은 우리 이목희 당선자님 싫어하겠는데요.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결국은 서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 서주셔야 되니까요. 이제 이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에 이제 19대 의정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17대 활동을 하시고 또 18대로 쉬셨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들어가면 17대 때 좀 못했던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 또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면적이 그 두 번째 좀 작다 그럽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금천구를 이제 사이즈가 아닌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 건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17대 국회를 지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예. 좀 이 일을 용감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 지금 9만 몇천 원 받으시는 9만 4천 원 받으시는 거 이거 기획할 때 최초 2조 4천억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당시 시작할 때 눈치 안 보고 5조쯤 해서 지금 어르신들 훨씬 더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없었을까. 그래서 경제민주화든 보편적 복지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좀 더 용감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천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천구 구민들의 일과 삶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 금천구 이목희 당선자님 만나 뵙습니다. 사실 방송 오시기 전에 속탈이 나셔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셨는데 어려운 시간 또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